네, 2018년 1월 12일 금요경마, 정통경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쓰나미 신동준, 이준동 전문위원, 소강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날씨 굉장히 춥죠? 네, 추워졌습니다. 네. 어때요, 날씨? 네,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추위를 별로 안 탔는데 살찌고 나서 이 추위가 갑자기 막 늘어가지고 좀 힘듭니다. 예. 이 전직 기수로 봤을 때 이 날이 이렇게 추우면은 기수들이 말 타는데 조금 애로사항은 당연히 있을 텐데 이 경주로의 성적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일단 이 추위를 많이 타는 기수들이 있고 또 덜 타는 기수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뭐 경주마들도 이 추위에 좀 더 강한 말, 그리고 좀 약한 말, 이런 말들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추위에 웅크려드는 기수들이 또 있습니다. 네. 전직 기수가 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조교사 생활을 이제 명예롭게 또 정년퇴직을 하셨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냐? 이 겨울에는 조교를 무조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겨울에는 조교빨로 입상 여부가 갈려지는 게 말 컨디션 자체가 다운되고 좋아지고 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저도 이제 조교는 솔직히 말해서 이 더러브렉 경주 같은 경우는 좀 믿진 않는데 이 봄, 여름, 가을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보 쪽으로 하는데 겨울은 조교를 좀 들어야겠더라고요.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습니다. 제주도 출마표가, 제주경마 출마표가 너무 늦게 떠서 어제 저녁 한 7시 넘어서 떴죠? 어제 9시 다 돼서 떴죠? 네, 9시 다 돼서 떠가지고 방송을 저희가 다시 그 다음날 오전으로 지금 스케줄을 바꿔가면서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과 전화 인터뷰 때문에 오전에 다시 스케줄 조정을 하면서 제주경마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인터뷰 연결해보고 지금 제주도는 눈이 많이 와 있는 상태고요. 왜 제주도 출마표가 늦게 떴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전화 인터뷰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강한남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죠? 예, 한 주 좀 푹 쉬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울 날씨는 제가 본 이래 지금 오늘 날씨가 최고 추운 것 같은데 제주도 눈이 많이 왔다면서 어떻습니까? 네, 제주 현재도 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예요. 지금 뭐 거의 경마장 쪽에는 거의 차량 통행이 거의 뭐 불가할 정도로 상당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네, 금요일까지 뭐 좀 제설 작업은 가능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눈이 와서 경마가 취소된 적은 거의 없기 때문에, 경마는 뭐 정상적으로 시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 출마표가 늦게 떴습니다. 네, 제주도에 좀 시끌벅적하던데요. 어떤 일입니까? 네, 일단 뭐 조교사 1조의 정영수 조교사가 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에부터 뭐 좀 내용은 사실은 좀 안 좋았어요. 1조의 정영수 교사가 뭐 사표를 이제 냈고 사표 처리가 됐다는 뭐 이런 내용을 좀 간접적으로 들었었는데, 네, 물론 뭐 경마장에서 약간의 좀 뭐 모월의 압박도 있었고 그 부분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사정 그리고 경마장 내에서의 약간의 좀 뭔가 이제 좀 조사 같은 그런 거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사실은 정영수 조교사가 과거에 좀 사석에서 이제 술자리에 좀 옆좌석에서 있었는데, 제가 좀 경마장의 뭐 조교사 기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쟁이 높이니까 좀 술이 한 잔 먹어서 약간 좀 취해서 좀 따지는 좀 마음이 상당히 여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상당히 원래 마음이 열렸던 그런 조교사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하튼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주도에서도 이 제주 경마 시행 여부 가지고 찬반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시행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금주부터 제주 경마는 모바일 경주가 없어지죠? 네, 일단 모바일 경주는 없어지고 2월 달부터는 중계 경주가 하나가 늡니다. 지금 1월 달 2월 둘째 주까지는 4개로 시행이 되고 2월 후반부터는 이제 중계 경주가 5개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주부터는 제주가 이제 핸디캡 적용, 신인기수 감량 적용이 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이제 서울하고 부산, 더러브렛하고 동일하게 형성이 되는데 10승 이하는 이제 4kg 감량, 40승 이하는 1kg 감량. 제주도에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금주부터 또 시행이 된다라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부 또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보자면서요 강한남 전문위원회 내용 좋은 마필부터 들어볼 텐데요. 자, 오늘 제주경마 강한남 전문위원회 메인 승부는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잠시 후에 그 해당 경주 가서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회 내용 좋은 마필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가 이제 3승 이상 1200점 이하 편성입니다. 해당 분에 좀 올해 들어서부터 등급 조절이 됐어요. 과거에는 1100점이었는데 작년까지도 1200점 이하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1100점 이상에서 뛰었던 마필들이 여기서 약간은 유리한 조건이에요. 하지만 능력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점수랑 상관없이 5만 판치가 이번에는 좀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세마 대상경주 도저히 자력으로는 안 되는 경주였는데 마필이 기본적인 전력도 우수하고 단기 휴양이 있지만은 외부에서 관리도 상당히 잘하고 들어왔습니다. 훈련시 상태 여전히 좋고 이번 편성이 좀 인기 마필들도 그리고 선행 경합을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좀 외곽에 포진됐기 때문에 정비면에서도 5만 판치가 다소 유리한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들에서 일단은 등급이 좀 조절된 마필, 이번마 태양수, 그리고 15만 불꽃여신 이런 마필들이 이제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최선의 승부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주는 좀 전력 차이는 있는데 이쪽은 좀 부중이 좀 편차가 있어요. 다른 마필들, 인기 마필들하고 나머지 마필들의 부중 편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일단 여기도 직전에 이제 상위 레벨에서 뛰던 마필은 3번마 계속 비행이에요. 이번에 1200점이 한 단계 밑으로 내려온 편성, 부담이 올랐지만은 이런 부분을 잘 간파하고 훈련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번마 환희 타임인데 이게 보면은 꼭 직선에서 약간의 좀 걸음의 여력만 남기고 말았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거리가 이제 900이 늘었고 오늘 게이트 2점에 근래 들어서 가장 좋은 훈련 강도를 올리면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번마 계속 비행, 2번마 환희 타임이 전력상 반수 한 수 정도는 앞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경주는 추천경주이고 4경주가 제주마 오픈 새해맞이 기념 특별 경주예요. 지난번 12월 달이죠. 직전에 제주 밀마배 대상 경기에 뛰었던 마필들의 재접종 무도인데 어쨌든 인기 마필들의 전력이 앞서 있습니다. 이게 핸디캡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 마필 전력이 앞서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직전에 15마 으뜸공신이 일단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번에는 15마 군자산락이 좀 더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제 전현종 기수가 이제 우승을 했고 사동의 문현진 같은 소속의 기수인데 일단 직전에 좀 전기도 꼬였어요. 사실은 꼬였는지 덜 갔는지 개인 문현진 기수가 알겠지만은 전기도 좀 꼬였고 이번에 마막에서 상당히 조교사가 훈련 패턴에 변화를 주면서 거의 대상 경주를 준비할 정도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실무 근자산락이 인기 마필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고 나머지 세력들 3번마 한라 영상 그리고 165천, 백보신천 이런 인기 마필들의 상태가 여전히 나무랄 데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를 보고 최종 압축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주 출마표 편성 보니까 상당 혼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경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지금 강한남 전문위원이 언급한 대로 복병권 세력의 마필들이 지금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축선정에 좀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저배당보다는 좀 배당 쪽으로, 중고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좀 지혜롭게 경주를 풀어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오늘 강한남 전문위원회 메인 승부는 제주 3라운드입니다.
핸디캡 경주를 역시 선택을 했고요. 한라마 1군 경주 900점 추가 경주인데요. 출마표가 뜨는 순간 일단 제주 3경주를 욕심을 냈습니다. 사라보베가 직전에 좀 뛰었다고 인기 1위로 부각이 되는 편성이고, 여기에 두 번 모두 가속 깨진 9번 가오네가 대결로 부각이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3구의 막건은. 역시 강한남 전문이요. 이 두 마리를 추천드리려고 지금 메인 승부로 지정한 게 아닙니다. 시기만 해도 배당이다. 아나짜리 마필, 상위군 아나짜리 마필을 놓고 갬블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강한남 전문연의 제주 메인 승부, 제주 3경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한라마 1군 14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1400m. 늘 거리 특성상 전개에 따라서 좀 변수가 많은 경주예요. 여기에 이제 10번 10마리 출전이 있었습니다. 강력 추천이라는 마필이 인기마파가 있었는데 1조 정영수 조교사 문제 때문에 일단 마방이 정리되면서 출전을 이제 안 하게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돈도가 생겼습니다. 일단 3번마 사라보베, 보호막 가오네, 두 마필 최근에 좀 편성보다 좀 약한 편성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마리는 제가 안보갑니다. 안보가고,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좀 고만고만한 상황이에요. 어쨌든 전개도 중요하지만은 마필의 기본 사안이라든가 훈련 상태를 알아야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 직전에 상당히 좀 몸이 무거웠던 마필, 이번에 상당히 마필 컨디션 자체가 올라온 마필 한도가 약간의 좀 인기에 밀려 있습니다. 그 말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최저 배당 이런 거를 추천하는 경주는 아니고 어느 정도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마번으로 공략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네. 3번 사라보베와 9번 가오네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도려낼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두 마리 중에 한두만 가져가고, 직전에 좀 무거웠던 마필이 이번에 상태를 많이 올려놨다 라면서 이번엔 강공태세까지 밀어붙인다라는 거, 조교 패턴의 변화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배당판은 떠 있습니다. 3구의 막건이 아니라면 또한 3하고 9 중에 하나를 도려낸다라면 내용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내리면서 제주 3라운드 우리 강한남 전문연의 메인 승부,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많은 관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금요경마, 제주경마 전화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하고는 서울 토요 제주에서 한 번 더 찾아뵙기로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본격적인 집중 분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월 10일 금요경마, 정통경마 분석 시간입니다. 자, 승부 쳐보자 합니다. 자, 쌈이 오늘 전반부 4경주고요. 후반부 10경주 준비했습니다. 제주경마 1경주 준비했고요. 우리 이준동 전문위원 5경주, 7경주, 2개의 경주 준비했습니다. 소방섭 전문위원 서울, 부산 6경주, 제주 4경주 준비했습니다. 자, 들어가 봅니다. 자, 부산 1경주 1600, 1300, 국산 6군 경주 10마리 접전 구도입니다. 소방섭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첫 경주부터 인기만 한 두 마리가 보이지만 저는 6번마 트럼펫 메이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조금 덜 팔립니다, 현장 가면은. 근데 이 마필이 최근에 외상 마필이에요. 그렇지만 다부진 근성을 또 지니고 있는 마필입니다. 또 사조 임금마 마당에서 이번에 김철호 기수가 이제 서울서 내려갔죠. 김철호 기수를 교참해서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자. 또 의지가 지금 굉장히 좋네요. 또 준비 과정 속에 이 마필을 상당히 또 준비하면서 아주 지구 보강 위주까지 완벽하게 또 지금 끝내고 나오기 때문에 이번 트랙팬 네이저를 배당권 한번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동이. 네, 저는 5번 흑설 공주입니다. 이 거리가 이제 1300으로 늘렸는데 이 말 자체가 이제 모래를 맞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라스트 또 추임력을 발휘하는 직전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에 모래를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3번 패스터 어웨이가 선행을 가든 5번 흑설공주가 외측 이선에 붙든, 자, 이번에는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가 나오기 때문에 5번 흑설공주 분명히 보여줄 그림이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나미는 4번 파이어 포인트예요.
이게 데뷔전에 2배가 안 나왔어요, 이게요. 창공에 붙여서. 못 올 뻔했어요. 완전히 껍데기 벗기면서 왔는데, 8주가 좀 늦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복귀를 보니까 나름 최적의 전개를 펼쳤고요. 무엇보다도 이마필에 우위를 두는 거는 직전에 진짜 못 와야 되는 전개인데, 이 무거운 내주로에서 자력 입상을 거둔 준적입니다. 아마 외주로를 선택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왔어요. 그때 당시 외주로가 분명히 가벼웠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이번에 1월 11일 날 발주 연습을 또 강행했고요. 수요일 날 조성국리서 직접 강행했습니다. 또 양호한 모습 봤고요. 선두권 자체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거리 1300m 늘어나는 거리는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정도만 뛰면은 온다라는 판단인데, 상대 마필들이 일단 1300이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반대로 4번 파이어 포인트는 늘어난 1300m가 오히려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저는 강력한 중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번 파이어 포인트, 여기 이준동 전문용, 흑설공주, 여기 이제 소광수 전문용 6번 트럼펫 메이저. 좋습니다. 좋은 말들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2라운드로 갑니다. 1300이고요. 국산 6분 경주입니다. 7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이요. 네, 3번 우승텐입니다. 실전을 치르면서 발걸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이제 2호식 기수로 등짝같이 교체했는데, 지금 편승 자체도 단출하고 강한 상대들이 크게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라스트에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많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필드 수가 단촐하다 보니까 지난주 생각이 나네요. 뭐 경주에 들어봐 빼고 다 맞췄죠? 내가 그 무조건 안 된다 빼고 하자. 그 4-3 들어왔죠. 4-3? 맞지. 4-3 경주들은. 네. 아니 2-3 2-3이죠? 2-3이 한 방에 3방. 4-3 아니에요? 3이 쓰고? 아니 2-3. 2-3이에요? 2가 앞에 그게 제 방송에서 하이라이트 승부 아닙니까? 네. 2-3, 그러니까 제가 2-3-1 들어서 2-3-1. 그러니까 제가 3을 놓고 한 방 때렸는데, 네. 이 3이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 졌다 하다가 마지막에는 2가 코로 또 김동일이하고 2-3 캡틴과의 소강대로. 그렇지. 네. 2-3-1. 그렇죠. 그게 제 소강대로 맞아요. 뭐 지금 뭐 방송 저 메인도 나섰다고 지금. 네. 근데 이제 말도 단촐하게 나오니까 제때 경주에 들어가기 이제 이 자리에서 별로 우리가 안 좋다. 이준동 전문위원도 덜 본다. 소강 전문위원은 뭐 5두에도 없다. 그래서 전체가 다 2-3을 우리가 한 방으로 완툴로 때려드렸다라는 거예요.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역시 팩트 있는 예상으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고 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준동 전문위원이 3번 우승템을 언급을 줬고요. 현장 가면 지금 6번 그레이트록이 이제 강력한 길이로 부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서울 전문위원 일단 추천 마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 7번 인스터셉터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제가 기본 발걸음이 조금 앞이라고 합니다. 15주 마방에서 도입 당시부터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입상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힘도 많이 찾고 말이 완전하게 지금 변화가 와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한번 노린다는 거죠. 그래요. 3번 우승테이너 있고 뭐 크레이스터 강한 상도만 있겠지만 7번 인터셉터에도 몰라볼 정도로 지금 좋아진 만큼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다고 하는 야심작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7번 인터셉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5번 아이스레그는 조교가 아니었습니까? 아니 무난할 정도만 됩니다. 이게 직전 12월 22일 날 이게 내용이 있었던 마펠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막걸을 많이 샀는데 나름 편성은 강했어요. 탱바이트나 럭키코리아 이런 마펠들하고 뛰면서 이제 걸음의 여력이 있었고 발주 자체가 늦었고 직선 뛰는 거 보니까 걸음의 여력이 상당했습니다. 전개만 잘 풀렸다라면 난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판단이고 등짝 바꿔가면서 이번에 1300을 오히려 노리고 나온다라는 게 내용이라면 저는 안 될 이유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아이스레그는 현장까지 안고 가면서 승부를 한번 가져갈 생각입니다. 이번 아이스레그 사람에 좀 강한 호흡을 드리겠고요. 이준동 전문위원 3번 우승템, 수강수업 전문위원 7번 인터셉터 3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3라운드 1000m입니다. 단거리 국산 육군 경주 역시 인기만 접전인데요. 이준동 전문위원 추천 마필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5번 신개벽입니다. 주행 심사를 진행하면서 일단 몰에 맞추는 것까지 모든 검증을 끝마치고 나옵니다.
여유 있는 발걸음도 있고 데뷔전부터 즉시 전력감으로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을 주행심사 때 이미 보였고 새벽 훈련 시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상위군을 압도하는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5번 신개벽의 잠재력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조교 동영상 보는데 뭐 그림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네.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악적인 어떻게 저는 또 4번 피프를 한번 노려볼게요. 이게 주행심사위원 2달 만에 지금 추천하는데 장시간 이 마필을 훈련했던 마필이에요. 21조 아방에서도 잠재 능력 측면에서 무지무지하게 뛸 마필이다. 자, 앞으로 뭐 발전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 때는 유광희 기수가 했지만 데뷔전 조행곤이 또 안장입니다. 주행심사 이후 좀 시간이 지금 많이 걸렸는데 그만큼 더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 많이 뛰어진다. 능력 자체 좋은 마필이다. 데뷔전부터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보겠다. 자, 4번 피풋을 강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4번 피풋. 두 마리 망아지 다 내용들이 좋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사가. 일본 미스탱크는 직접 강자팀 속에서 나름 지구력 부분에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상대 마필들이 이제 잘 뛰어서 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특별하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또 원게이트 배정 같고, 선행 강고, 주로 가볍다라면 오전장 1, 2경주가 주로가 가볍다라면 이런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고, 주로가 무겁다라면 저도 이준동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은 신개벽에, 제가 원래 조교는 잘 안 보는데 이 조교 동영상을 아버지 말을 듣고 겨울에는 조교를 봐라. 이제 부산서부터 내가 한 12월 달부터 내가 조교를 봤어요. 이 신개벽은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봐도 좋더라고요. 여하튼 뭐 그린을 압도한 전력이라면 망아지 데뷔전부터 바로 즉시 전력감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큰 이변은 없을 정도로 판단합니다. 자, 4라운드입니다. 1000m 국산 육군 경주. 자, 쓰나미가 준비한 금일 전반부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인기만 하나 걷어내고 승부예요. 내용 있는 마필 하나가 출전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번 퀸더키를 좀 세게 봤는데요. 이 정도는 뭐 가지고 논다라는 마필 하나가 여기 뛰고 있습니다. 복승식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온다는 거죠, 사이즈로요. 한 치수 위의 마필이다라는 게 내용이라면 승부를 볼만합니다. 뭐 안쪽에 1번 지금 VIP 킹도 직전에 가서 깨진 마필이고, 이번 퀸도 직전에 이제 발쭉 기립하면서 좀 늦발했던 마필인데, 여력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초반 강공에 뭐 경합도 예상되고, 6번 퍼펙트 복스는 좀 거품이 있습니다. 두 번 모두 껍데기 벗긴 마필인데 편성도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닌데 의외로 못 뛰더라고요. 전개를 잘 풀었는데 불구하고. 7번 스위트파크는 마필의 잠재력은 뭐 어마어마한 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릴 수 있는 경주라고 진단을 내렸고요. 마방 기대주 하나가 출전합니다. 복승식도 아까운 마필 쌍복으로 노림수를 두면서 동등한 조건 속에 딱 두 방에 맞고 아사무사하게 팔리는 마필 하나가 안 된다는 게 내용이기 때문에 강력한 한번 오전장 여기서 자금을 쌍복으로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 여기서 만들겠습니다. 전반부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연타. 자, 소강석 정문의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제주 4라운드고요. 1110m 3세마 이상 3마디 기념 특별 경주예요. 예. 12마리 접전 구도고, 지금 아까 오전장의 오프닝 때 우리 강한남 전문위원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군자삼락과 으뜸공신, 이 외곽 밀려있는 두 마리가 대길이라면 분명히 대길 막건에는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판단이에요. 자, 소강석 전문위원의 한마 더 덧붙이겠습니다. 메인 승부 제주경마 최대 승부처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요. 2018년 들어와서 제주경마 첫 번째 제가 메인급 승부처로 지정했습니다. 정말 2017년도 휴장 전에 제주경마 정말로 많이 잡아드렸어요. 메인 승부고 일반 승부고 고배당이고 저배당이고 정말 많이 잡아드렸는데, 또 2018년 들어와서 첫 번째 메인급 승부처가 또 제주 4경주입니다. 뭐 제주경마 조금 시끄러운 분위기지만은 그래도 경마는 진행됩니다. 제가 이번 경주는 뭐 확실하게 또 자신감이 있네요. 지난번
전북기 순위 2위를 팔리고 제가 완전하게 빼드렸던 11월 군자 삼락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이거 그냥 제대로 빼드렸죠. 시원하게 자르면서 으뜸 공신의 한라 영상 한방 바꿔냈습니다. 다시 한번 인기말을 부합되는데요. 벌써 세 마디 특별 기념 경주입니다. 얘가 지난번처럼 상태가 안 좋으면 또 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좋다 할 경우 문현직 2승이에요. 좋다 할 경우 그냥 노릴 것인데 지난번에 너무 안 좋다. 컨디션이 완전히 다운됐다. 그리고 승차기 온마피입니다. 자, 이번에 배당 왔는지 정확하게 보고 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주 사경주를 메인급 승부처로 정했습니다. 뭐 상당한 혼전 속에 여러 마필이 많이 팔리겠지만 11번과 군자 삼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드릴 자신이 있는 만큼 저 사경주만큼은 저 현장에서 깔끔한 적중으로 모든 걸 마무리 확실하게 짓고 오겠습니다. 저는 옛날 제주경마 3년 전에도 방송을 찍지 않았습니까? 네. 이 문현진 기수 아버지가 서울경마장 관리사였죠? 그렇죠. 네, 몇 조 있었죠? 옛날에 51조 황리성. 네. 이따가 좀 오래됐죠. 나간지. 엄청 오래됐네요. 황희성 네, 쪽에서. 그럼요. 황희성 쪽에서 우리 5층에 살았으니까. 그렇지. 엄청 오래됐죠. 김호조 의사 할 때는 그때는 벌써 나와 있었고. 여하튼 여러나 군자삼락, 문현진 기수에 대한 의지, 군자삼락을 놓고 하든 빼고 하든 정확히 보고 드릴 자신이 있다라는 소방수 전문의 제주경마 메인 승부였습니다. 항상 좋은 성적으로 보답드린 만큼 제주경마 좋은 내용 가져갔을 겁니다.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제주 4라운드 소강수 전문위원회 메인 승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영타입니다. 이준동 전문위원회 전반부 승부로 들어갑니다. 5라운드 1600 국산 5분 경주고요. 자, 10마리 접전입니다. 강력한 중심은 버티고 있는 경주 같아요. 5번 히든 챔프라는 마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뭐 이준동 전문위원도 이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림인데요. 여하튼 이준동 전문이 이런 경주에 강해요. 너도 나도 팔리. 지금 뭐 8번 메이저 댄서나 10번 최강 볼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팔려요. 뭐 아마 5대가리 먹고 지금 한 6방이 지금 뭐 빨갱이 배당으로 바뀔 정도로 너도 나도 팔리는 분위기인데, 구멍 섞는 마법으로 이준동 전문이 정리를 정확하게 해줄 겁니다. 자, 이준동 전문위원회 오늘 전반부 최대 승부처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5번 히든 챔프를 중심으로 배당판 보면 굉장히 어지러울 겁니다. 싹 다 팔립니다. 뭐 1번 해피투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싹 팔려주는 배당판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혼전도로 팔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압축이 되어 있는 편성이고, 가도 안 된다라고 확신을 주는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되는 말과 안 되는 말들이 정확히 가려져 있는 편성을 제가 지정했는데, 이런 편성에서 우리가 많이 챙겨야 됩니다. 챙길 게 많습니다. 압축이 되면은 무조건 챙기는데, 일단 5번 히든 챔프라는 강력한 축막감에 하나짜리 덜 팔리는 보병마가 지금 너무 소위 말하는 뒤집어져 있다라는 내용이고, 정말 상당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의지 보여주는 만큼 작심하고 이번 5경주를 지정했습니다. 제가 이 혼전 경주는 좀 싫어하는데, 자, 이번 경주를 분석하고 정보를 좀 빠뜨리 돌려보니까 혼전 경주가 아닙니다. 이 배당판에 비춰진 그 배당판은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정확한 압축으로 정리되는 만큼 부산 5경주 우리 단단하게 챙기면서 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네, 5번 히든 챔프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여기 팔려서는 안 될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 걷어내고 구멍 섞는 마건으로 압축을 시키겠다라는 이준동 전문위원회 오늘 전반부 메인 승부에 대한 배경입니다. 네, 큰 이변은 없을 것입니다. 때릴 수 있는 경주고요. 이준동 전문위원이 정보력을 바탕으로 배팅의 힘까지 한번 실어드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연타입니다. 6라운드입니다. 1300 국산 5분 경주 11마리 접전 소강섭 전문위원이 준비한 금일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역시 배당판 자체는 떠 있습니다. 한집 지금 10종 앞에 4번 옥단여걸과 7번 비바빅토리 이 두 마리가 이제 대길 막건으로 부각이 되는 편성이고,
한 집이기 때문에 더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선행권 1300을 누르고 나오는 로열 트리플이, 가속 트리플이 있고요. 여기에 라스트 한 발 있는 벙글벙글, 여기 외곽이 유리한 체리블러성까지 이런 마필들이 가세하는 전망입니다. 자, 소광섭 정문현의 오늘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 어떤 내용입니까? 네, 부산 6경주는 제가 하이라이트급 메인 승부처인데요. 이번 경주는 아마 배당을 한번 확실하게 잡아낼 것입니다. 제가 또 올해 시작하면서 부산이고 서울이고 정말로 좋은 고배당 적중만 했는데, 제가 이번 경주 4번 옥단 여걸과 7번 비바 빅토리가 10주 마방에서 한집 승부가 나오는데 4번 7번이 또 인기마로도 부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기마로 끝날 그런 공산 경주가 아닙니다. 4번 7번은 절대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자, 4번 7번 중에 선장과 한 마리는 정확하게 잘라내고 승부입니다. 또 정확하게도 알 수 있는 4번 7번이 걸려있고요. 제가 이번 경주 다른 마필들도 여러 마필이가 지금 나서고 있는데 배당 마필까지 지금 잡고 있습니다. 배당 마필까지 고배당 노리는 복병 마필까지 지금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주는 호락호락 못 나올 경주가 아니에요. 자, 배당을 한번 여기서 한번 승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고배당 노리는 복병만 놓고 여기서 한번 야심차게 한번 부산 6경주 배당으로 한번 승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제가 안 붙일게요. 4번 옥단 여걸과 7번 비바 빅토리 두 마리 중에 하나 걷어내고 들어간다라면은 충분히 내용이 있는 경주가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광섭 전문위원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자, 소광섭 전문위원의 오늘 부산 경마 최대 승부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준동이가 준비한 후반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7라운드고요. 1300 국산 4군 11마리 접전. 이준동 전문의 패턴을 바꾼 것 같아요. 아니, 중심이 지금 강대가리가 있는 편성에 이제 지금 메인 승부 2개를 지정을 했는데, 10번 다이나믹 스타는 직전에 8개월의 공격을 가졌던 마필이고요. 지난주와 완전히 지금 다르게 패턴을 가지고 갑니다. 혼전 구도가 아닌 강대가리들이 지금 서 있는 편성의 메인 승부를 가져가는데요. 이번 후반부 들어가는 시점 이준동 전문의 메인 승부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2018년 들어오면서 이 경마 패턴을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면 2017년도에는 많은 적중을 이끌고 했습니다만, 일단 2018년도에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맞춘 거는 이 배당, 복병 이런 말들이 될 것 같으면 아예 놓고 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 그동안에 그냥 팔리는 대가리 놓고 배당 노렸다가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남겼는데, 2018년도에는 좀 더 나아진 배당과 적중을 확실하게 좀 뭔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자신이 있습니다. 이미 첫째 주에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배당으로 딱딱 잡아내는 거. 자, 이번 경주는 이번 윈디파크와 10번 다이나믹 스타의 최저 배당입니다. 압도적으로 2마리가 팔릴 건데 이 2마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 2마리가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지 이해를 못하는데, 자, 쉽게 말해서 이번 경주는 이 중배당 그 이상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안 되는 말들이 없습니다. 배 나온 말들이 있고, 이 전개가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저 배당이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중배당 그 이상으로 이번 경주는 잡아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배당이 나온 경주입니다. 분석을 안 하면 대끼리 그냥 끝난다라고 판단하지만, 제가 분석하고 좀 알아보면 무조건 이번 경주는 터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터지는 중심에서 제대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때를 놓고 때리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아니죠. 때를 놓고 가면 이를 잘라내는 거고, 이를 놓고 가면 때를 잘라내는 거고, 일단 이 2마리의 성립은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준동 전문위원이 2018년도부터 예상 패턴을 바꿨다. 인기마를 중심에 세워놓고 공략을 하다 보니까 배당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하튼 좀 공격적인 마번
배당까지 한번 노림수를 두겠다라는 이준동 전문위원의 7라운드 메인 승부입니다. 네, 현장하게 꼭 부탁드리면서 이준동 전문위원한테 역시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메인 승부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8라운드입니다. 최단거리입니다. 국산 4군 경주, 혼합 4군 경주죠. 8마리 단촐한 편성. 송항 전문위원의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3번마 에버그린 트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42주만 출전하면서 긴 공백을 지냈지만 공백이 뭐 이상이 없을 정도로 좋네요. 뭐 이번 새벽 훈련 때 보니까 굉장히 타이트할 정도로 걸음발이 좋습니다. 또 1000m이기 때문에 공백에 큰 영향도 없을 것입니다. 뭐 선행이든 선임이든 취입이든 양수 겹장을 가지고 있는 3번 에버그린 트리가 공백 문제 없이 강하게 한번 승부 노리겠다. 3번 에버그린 트리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동. 네, 8번 부경대우각입니다. 지금 최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데 일단 이 말은 뭐 중속 자체가 좋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될 건데 일단 지난번 공백 바로 적응을 했습니다. 영광의 보스라는 강단 있는 말을 이겨주면서 승군전인데 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뭐 1000m에서는 그 어떤 편성을 만나도 웬만하면 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직전에 조인권이가 기승하면서 우승을 이끌고 정확한 내용이 있는 말. 뭐 이번에 김혜선 기수 기승하는데 이 김혜선 기수도 부산에서 뭐 처음 기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8번 부경대박 능력대로 각질대로 편안하게 타준다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잃는 내용이기 때문에 8번 부경대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8번 부경대박은 이준동 전문위원이 잠재력을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요. 3번 에버그린 트리는 10개월 이상의 공백을 가지고 출전하지만 역시 소강 전문위원의 조기호 패턴은 이상 없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래도 예전에 이제 코리안 더비까지 대상 경기에 나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상 없다라면 더 좋아진 내용이라면 3번 에버그린 트리는 뭐 어떤 포지션이 나와도 배팅권에 안고야 될 마필입니다. 6번 아임요마더가 직접 뛰는 거 보니까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에 이제 다실바나 조인권이가 탔을 때는 시종일관 힘으로 밀어 제껴야지 그 앞에 붙일 수 있었던 마필인데 직접 뛰는 거 보니까 이 제갈바지가 좋아지면서 마필 자체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더라 이거죠. 캡틴 포스, 킹 오브 글로리, 뭐 치프에이스, 굿언맨 이런 강한 말 들고 뛰면서 착차가 없었다라는 거고 내주로 무거운 주로에서 라스트 한 발을 썼다라는 거. 6번 아임요마도 저는 이번엔 좀 강하게 한번 노림수를 둘 생각입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마필입니다. 3번, 6번, 8번 세 마리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9라운드입니다. 1600 국산 4군 경주고요. 9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이준동 전문위원 추천 마필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번 경주는 3번 라이징 프린스입니다. 직전에 이제 4등급 이제 적응하면서 조금 좋아진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번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이제 승군전 나서는 뭐 1번 하늘누리 그리고 최근 이제 2번 무너진 에이스의 선물 뭐 이런 말들이 지금 인기를 모으는 상황인데 라이징 프린스의 잠재력 좋아지고 있는 발걸음 속에서 4등급 적응까지 저는 4번 라이징 프린스의 좋아진 발걸음을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송하수님. 인기 마필이면 일본 하늘누리는 강하게 노려볼 마필입니다. 이게 뭐 승급전 맞으면서 감량이 좀 2.5kg도 있고요. 훈련도 보니까 무지하게 좋아졌고 뭐 걸음발이 워낙 아주 진짜 정말 짱짱할 정도 좋기 때문에 자 일본 하늘누리 승급전 일에도 강하게 추천드릴 마필입니다. 네, 저는 2마리 잘라드릴게요. 3번 백아원 잘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어빌리티를 빼고 이 블루플래그에 백아원 한방 승부로 5.7배짜리 우리가 찍어 먹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1300에 게이트가 2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노림수를 뒀고 어빌리티가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부를 봤고요. 이 마필은 1600 자체가 호흡기 자체가 안 되는 마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감량이 있지 않냐? 52의 부중이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요. 일본 하늘누리나 신천연막 이런 마필들이 지금 안쪽에서 내줄 마음이 없다라면 이 백아원은 무조건 선행 여부도 불투명하다라는 저는 판단. 솔직히 선행까지 불안하다라는 판단이고. 또 하나의 마필은 공백 있는 신우철마주의 8번 라이징 코리아를 잘라드릴게요. 네, 다음입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고가의 마필인데 매니피자마로서 앞으로 좀 더 잠재력에
우위를 두고 있는 마필인 만큼 이번에는 좀 힘든 조건이 될 것입니다. 주로 적응만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 베가원과 8번 라이즈 코리아 두 마리 걷어내고요. 이준동 전문위원, 4번 라이즈 프린스가 호전된 그룹, 여기에 잠재력 더 있다는 소방청 문연 1번 하늘놀이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썸이가 준비한 금일 후반부 최대 승부처로 들어갑니다. 1800, 국산 3군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편성 자체가 앞에 가는 말들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베이킹즈나 포나인즈까지 지금 뭐 기습 선행까지 노린다라는 게 내용인데, 만약에 4번 포나인즈가 이게 선행을 가면 이건 쉽게 와요. 낙승이 낙승. 제가 봤을 땐 제가 뭐 조교 동영상을 본 게 이게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포나인즈가 이 조교를 봤습니까? 봤죠.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좀 못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요. 이게 좀 밀리고 있어요. 네, 이게 스피드감에서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좀 밀려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는. 근데 이런 말들이 이제 선행 가서 뛰어본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선행을 가면 대가리 그냥 마이너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오는데, 이번 베이킹즈가 선행을 나가면 이거는 둘 다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5번 로열아트, 내가 주중부터 관심마 빅3에 올려놨던 마필입니다. 뭐 제가 직전 무한열정에 제대로 한 방 붙였죠. 왜? 로열아트를 빼고 포나인즈까지 8.3배 한 방만권으로 때리고 와서 그냥 제대로 한 거 하고 왔습니다. 이때 당시만 불른대로 들어오더라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로열아트의 최대 단점이 뭐였냐면요, 외측 사행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삐져요. 밖으로 3코너 뒷직선 다르바가 들어가 3코너부터 말이 외측으로 삐지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게 걱정돼가지고 유현명이가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인코스 쳐갖고 타겠다, 이게 내용이었어요. 겁이 많다라는 거지. 말 삐질까봐 인기마고 인코스 쳐박아 놓으니까 말이 안 나가. 뭐 상대 마필들이 잘 뛴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타는지 보십시오. 2가 선행 가든 4가 선행 가든 로열아트는 외측 삐지는 게 완전히 순치됐다라면서 이거 감아 돌립니다. 로열아트는 4코너 돌면서 2가 선행 가든 4가 선행 가든 마필 능력 믿고 로열아트의 유연명이가 갖다 그냥 앞선에 대버립니다. 무빙 전개를 펼친다라는 거예요. 5를 대가리 놓고 여기 승부를 보겠습니다. 지금 무사인 노트가 직전에 이제 걸어 막혀놓은 마필. 8번 시선 포착이 이제 강군된 마필입니다. 2군에서 뛰다온 마필인데 3군에서는 계속 척순권인데요. 부담 중량이 또 올라가 버렸습니다. 감량기수 태어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하튼 민노 마방 19조 마필 4번 포나인즈가 저는 이게 인기 1위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절대 선행 경합을 안 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5가 대가리입니다. 5번 로열 하트가 주중부터 관심마 빅3에 올려놨던 마필입니다. 5에 대한 확고한 믿음. 두고 보십시오. 어떻게 타는지. 바닥에서 안 올라옵니다. 선입권 인코스 처박아 놓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얘는 감아 돌려요 이번에. 자, 마지막 경주로 들어갑니다. 11라운드 1600 2등급 경주입니다. 12마리 적정 구도입니다. 소광섭 전문의 추천 마필 들어오겠습니다. 저는 안쪽에는 2번마 임더백을 강하게 한번 놀아볼 마필이 있는데, 자, 이번에 이 마필이 1군마 투데이라 마필이 있습니다. 19조 투데이라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도 경쟁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건 9월 22일 날 1800에서도 2차까지 왔던 마필입니다. 뭐 기록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면모를 보여줬고, 자, 이번 아주 마체가 뭐 더욱더 지금 좋아진 만큼 이번 임더백은 이번 아주 강하게 한번 노려볼 마필입니다. 이번 임더백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준동 님. 네, 10번 로켓 블레이드입니다. 직전에 왜 이렇게 못 뛰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마방에서도 모르겠다라는 게 내용인데, 정말 오경환 기수가 코너부터 몰아제끼는데도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이 채찍 때려가면서 뭐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이빨 타는데 말 자체가 안 나가더라고요. 이 10월 29일 날에는 그냥 채찍 때리니까 쭉쭉 나가는데 11월 19일 날에는 그럼이 전혀 안 나가더라고요. 좀 알아봤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전혀 훈련 상태 때도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갑자기 안 가더라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훈련의 변화를 좀 줬습니다. 훈련 때부터 직전 이제 농땡이가 생겨나면서 이빨이 지금 훈련 때부터 갈고 나오는데 분명히 보여줄 그런 건 있습니다. 약한 말 직전에 부러진 거 있고 이번에 한 번 더 몰입수를 두겠습니다. 10번 로켓 블레이드. 네, 쓰나미도 안쪽에 2번 인더백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연하나 최강 포수원이나 9번 바람의 전설이 이끄는 편성인데요. 이 인더백은 두 번 모두 외곽 불리한 조건 속에서 발주도 안 됐습니다. 자리도 못 잡았고요. 완전히 게이트 내려온 상황 속에 10월 22일이나 9월 22일 같은 똑같은 전개가 펼쳐져요. 얘는 인코스가 완전히 작전마예요. 그대로 몰고 가는 그림이죠. 이번엔 너무나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마필이 선행을 가든지 두 번 모두 외곽 밀려있는 게이트에 발주에 안 됐다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뭐 구가 가든 연하나가 가든 인코스 그대로 바로 인코스 최적 3선 몰고 가는 그림이라면 이번 인더백은 이번에 무조건 읽어줘야 되는 마필로 저는 판단합니다. 오늘 금요경마 준비한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지난주들 다들 잘한 것 같아요. 지난주 통합전문위원 게시판도 그렇고 이준동 전문위원도 토탈 넣고 그렇죠. 네, 또 중고배당 잡았고 네, 쓰나미도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의료 경마들 뭐 무난하게 또 잘 풀어왔던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그 흐름 기세, 두각은 기세 흐름 싸움입니다. 네, 의료 경마를 잡고 온 만큼 우리 세 명 모두 그 상승세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예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울경마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련한 기승세를 보이는 장우성 기수, 이재훈 기수, 안득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세를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진입니다. 자, 2018년 제주 경마가 이제 첫 주 시행이 되죠.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자, 예상평에 앞서 일단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자, 2017년 한 해 여러분들의 뜨거운 한 해 때문에 저 역시 정말 많은 성원으로 인해서 뜻깊은 한 해를 보냈고요. 자, 지난 건 지난 거고, 지난 한 해 많은 적중과 또 아쉬운 실패, 뭐 다사다난했죠. 저 역시도 저를 믿고 계속해서 와주셨던 분들께 초중반까지 아주 강력한 불바다의 적중을 이끌다가 후반부에 조금 체력이 떨어진 모습 보여드렸는데, 자, 새해 첫 경마인 만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길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다가서서 정말 초반부터 끊이지 않는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모습 계속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연초부터 좀 제주 경마에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1조 조교사였죠. 정영수 조교사. 정말 조교사로서 개인적으로는 제 선배이기도 했던 정영수 조교사가 정말 자살로 인해서 정말 고인이 된 그런 좋지 않은 소식이 연초부터 들려왔습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역시 이번 주 역시 정영수 조교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각 마방의 조교사들이 이제 보상금 문제 때문에 파업 결의를 하면서 진통을 겪고, 원래 3시까지는 출마표가 나왔었는데 지금 오늘은 9시에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많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고, 어쨌든 타결이 돼갖고 경마가 진행됐다는 거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글쎄요, 자, 정영수 조교사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착했던 분이었고, 좀 저보다 연배가 많지만 우울증에 힘에 겨워서 좀 해선 안 될 선택의 기로를 했다는 거 참 찹찹합니다. 가슴이 아프고, 아무튼 간에 아무쪼록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조교사님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애통한 마음 잠시 접어들고 제주 경마에서 참 연초부터 좀 침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상평을 전하게 돼서 저희도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앞서 언급해드리듯이 정영수 조교사의 보상금 문제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번 주는 모바일 경주가 없습니다. 중기 경주 4개 경주로 연속해서 이어가는, 급하게 짜 맞췄죠.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금요 경주에서 1경주, 2경주, 3경주, 4경주를 중계 경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자, 메인 승부처 4경주 지정했어요. 자, 새해맞이 기념 특별 경주, 제주마 1등급 마필드 오픈 마련 경주이기 때문에, 마련 경주라는 건 곧 능력만 파악하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4경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요. 자, 역시나 메인 승부처 3경주로 지정했습니다. 3, 4경주, 2경주. 지금 제주 예상가로서 중계 경주가 너무 열악하죠. 4개 경주. 부산, 서울 하시는 예상가분들에 비해 현저하게 중계 경주가 적기 때문에 정말 이 4경주 모두가 전태는 메인 승부처에 가까울 정도로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그런 경주입니다. 한 경주 한 경주가 너무나 소중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정말 일주일 내내 이 4경주만을 위해서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분석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3, 4경주 승부처로 지정했고요. 자, 1경주부터 여러분들께 풀어가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 대지마 3세 이상 1200점 핸디캡 경주입니다. 12마필부터 시작하는 혼자성 경주인데요. 자, 무현진 충만은 1번 고공세상이에요. 자, 오랜만에 1200점 등급이에요. 원래 1100점 등급에서 승부 나오고 1400점으로 이어갔던, 근데 1200점이 최근에 없었었는데 신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고공세상이란 마필을 이번 경주에 충마로 안고 가고 싶습니다. 자, 연이은 입상에 성공했죠. 지금 1100점까지도 무난하게 경주 막판 출력 얻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성공했는데, 자, 마필 쪽으로 걸음력, 주폭이 튀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늘상 따라가는 습관을 갖고 있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해 겨울쯤 중반부터 겨울에 들어서면서부터 마필 쪽으로 주폭이 튀는 모습 완벽히 튀었어요. 제대로 걸음력에서도 경주 막판 올라오는 걸음력이 상당히 인상적일 정도로, 저는 이번 편성에 다시 한번 이 고공세상을 여러분들께 충마로 자신있게 안고 가고 싶습니다. 자, 언게이트점 최대한 살려가면서 선입전개 또다시 이끌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1번마 고공세상을 축으로 놓고 가고요. 자, 후차권으로 3번 아라장군과 5번 판치, 그리고 11번 9번마 제주꼬마 정도를 염두에 둘 수 있겠는데요. 자, 3번마 아라장군 역시 선행력이 상당히 특출난 마필입니다. 게이트 여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게이트가 밀려있다면은 선행 전개에서 잘 못 펼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지만, 이번 3번 게이트예요. 정말로 전체적으로 마필 편성을 봤을 때 이 마필을 경추반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 불꽃 여신, 그리고 예스맨 정도예요. 7번 예스맨 정도. 나머지 마필들은 선행력이 있다 하더라도 경주 초반 순발력이 좀 다소 딸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번 아라장군이 게이트의 여건 이점을 최대한 살려가면서 선행 전개를 펼친다면은 이번 800m 다시 한번 버틸 근간은 있는 마필이다. 직전에 고공세상과 경합을 했는데 아쉽게도 걸음 한 발이 죽어가면서 선행 전개 펼치면서 죽어가면서 아쉽게 선창에 꺼내졌는데, 자, 저는 이 3번 아라장군은 이번에 다시 한번 버틸 수 있는 근간이 있다 판단합니다. 자, 5번만 판치. 자, 직전에도 워낙 강한 편성에 제주마 2세마 대상경주에서 아주 껴서는 안 될 상황에서 껴들다 보니까 졸전을 펼쳤는데, 현장에서도 이 마필이 강축으로 팔릴 상황이라 판단합니다.
선입전개이면서 이 800m 올라오는 걸음력이 이제 회복세를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 만큼 5번만 파치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마필이다. 자, 9번만 제주꼬마. 자, 직전에 7배의 적중을 안겨드렸습니다만 주력으로 적중을 해드렸죠. 쌍식이 12배였어요. 그만큼 적중을 제대로 해드리긴 했는데 이 제주꼬마가 아직도 더 보여줄 걸음이 더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에 여유 걸음을 남겨놨고 또 승군전에 임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도 외곽 게이트지만 그래도 마필 전력에서 잠재적 걸음차이가 아직도 더 있다는 거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마필입니다. 자, 제주 1경주 1번 고공세상을 놓고 저는 3번 아라장군과 5번 판치 9번 제주꼬마까지 압축될 수 있는 제주 1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2경주입니다. 역시 900m 제주마 4세 이상 1200점 이하 신설된 1200점 이하 등급이에요. 다수의 마필들이 1100점 등급에서 승군전에 임하고 있죠. 이번 경기에서는 믿고 갈 수 있는 마필은 저는 3번마 계속비행이라 판단합니다. 자, 직전에 1400점 등급에서 비교적 강필마들과의 경합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치는 보여줬는데 아쉽게도 마필 능력에서 좀 다소 딸립니다 보니까 차수권에 머무는 그런 상황을 보여줬어요. 자, 직전보다 보증은 7kg가 늘어났지만 이번은 한 등급 레벨이 낮아졌어요. 등급적으로 마필 전력이 낮아진 상태의 편성에서 게이트 여건까지 직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고 김용석 기술을 또다시 불렀다는 거. 자, 선입전개를 다시 한번 탈 거라 판단합니다. 강력한 선행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 5번 메아리 정도인데 글쎄요, 이 3번 계속비행이 3번 게이트를 받고 3선 4선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완벽하다 판단합니다. 자, 3번 계속비행 뭔지는 확실하게 이 마필을 놓고 이경주를 과감하게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후차권은 앞서 언급해드린 5번 메아리. 자, 선행전기를 이끌면서 직전에 아쉽게 4차권에 임했는데 김재원 기수가 의외로 선행전개를 보여줬어요. 저도 당시 33배의 적중을 안겨드리면서 12월 초였죠. 안겨드리긴 했는데 반주력권으로 안겨드려서 후공으로 안겨드려서 좀 광고성은 그렇게 큰 메가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 메아리가 선행전개를 펼치면서 아쉬운 걸음력이 죽었죠. 그렇지만 이마필이 휴양 갔다 오고 보여준 첫 번째 경주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마필은 직전의 경주를 통해서 경주 적응력이 끝났다는 겁니다. 자, 메아리 이번에는 김재원 기수라 하더라도 충분히 선행전개에서 버틸 그림 확실히 보여주고, 자, 신입 기수 중에서도 이제서야 경험치가 쌓아갔고 좀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김재원 기수예요. 자, 제 가족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꼬마 기수 때 제 게시판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방송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마 기수 중에서 가장 각광받을 수 있는 기수는 김재원 기수밖에 없다. 제가 호언장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재원 기수가 처음에 보여줬던 꼬마들, 이 같은 동기들 중에서는 안정된 그 기승력, 또 자세 이런 걸 갖췄겠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험치만 쌓는다면은 김재원 기수 역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스타 기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재원이라 판단합니다. 자, 김재원 기수 믿고 5번 메아리 후차권 넘볼 수 있고요. 자, 8번마 백년지기 마필리 역시나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직전에 문현진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 마필의 승부 타임이 상당히 늦었던 마필이에요. 경주 초반에 나올 수도 없는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착승 4착에 머물렀는데 이제 입상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걸 판단한 거죠. 자, 전현진 기수 불러왔고요. 보증 5kg가 늘어났다 하더라도 전현진 기수의 마필 컨택이면 선입전개 또다시 이끌면서 입상 한 자리를 차지해줄 찬스라 판단합니다. 또 한 마리로 염두에 두자면 2번 황희타임입니다. 자, 직전의 기록은 상당히 저조했지만 마필적으로 이번 늘어난 거리에 상당히 적합한 승부 타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 각질이라 판단합니다. 자, 안덕스 기수 계속된 기승으로서 자, 막판치 강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복병권 마필로 2번 환희타임.
자, 정리 들어가면 3번 캐수병을 강추로 놓고요. 5번 메아리, 8번 박년지기, 2번 화이타임까지 압축들이 쓰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상경주입니다. 한라마 1등급. 뭐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한라마 1등급 경주인데 지금 9마필에서 기본적으로 마필 능력만 따졌을 때 부중에 관계없이 마필 능력만 따졌을 때 명마탄생 3다비오, 사라부배, 복무단지, 진보, 가오네 뭐 요정도 둘리 6마필이 적어도 마필 능력에서는 대세를 이루고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나머지 3마필은 아무리 복병권을 때려봐야 무의미한 돈 낭비고요. 자, 이 6마필에서 2구멍으로 압축을 들어야 환수가 나올 수 있는 경주라 판단합니다. 자, 저 모현지는 이번 경주에 능력상으로는 뭐 가온에도 출중하고 3다비용 휴양 갔다 와서 직전에 졸작은 펼쳤지만 그래도 경험치가 뭐 그랑프리도 우승했던 대상 경주도 뭐 여러 차례 우승했던 강필마고 명마탕생 역시 강필마고 어느 마필이 뭐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6강인데 자, 저는 여기서 직전에 지금 제주 휴장기가 지금 한 주 지났죠. 휴장기 접어들기 전에 보여줬던 주포 오래 기다렸어요. 정말 그 마필 제가 축으로 가져갈 그 마필 저 역시 저하고도 사대가 상당히 잘 맞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3배까지 74배까지 또 30배까지 잡으면 무조건 중배당을 안겨줬던 그 마필 다시 한번 축마로 안고 합니다. 그 마필에 대한 확신 분명히 서 있어요. 자, 연초부터 확신이 서 있는 상경주 뭐 이제 축마감 궁금하시다면 꼭 동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축마 확실하게 쌍으로도 잡을 수 있는 쌍으로도 안고 갈 수 있는 그 마필에 두방승도 들어갑니다. 다 마필 없어요. 6강 중에서 딱 3마필 적어서 2구멍으로 압축드릴 수 있는 모인진의 상경주 맨승부처 연초부터 불을 질러보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번 모인진 선언하는 중배당을 여러분들께 연초부터 확실하게 안겨드릴 수 있는 상경주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주 4경주입니다. 새해맞이 기념 특별경주. 제주마 3세상 오픈 마련경주예요. 자, 마련경주라는 건 쉽게 말씀드리면 부중은 거의 동등하다. 부중은 동등하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더 걸음발이 누가 더 긴지 누가 더 폐활량이 더 깊은지 가눌 수 있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히 마필 능력을 가릴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거죠. 지금 다수의 마필들이 뭐 부중 감량 이점이 있어요. 지금 마필 쪽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뭐 12마필 모두 어떤 마필 들어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한 혼자성인데 제주 예상가라면 걸러내야죠. 걸러낼 마필들 확실하게 걸러내서 자, 혼전이다 하더라도 저는 메인 승부처에서 세방 승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12마필에서 세방 승부 어느 막건에 돈질을 하더라도 환수는 중배당씩 나와요. 제가 안고 갈 마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복병권 마필 주력권을 안고 합니다. 충마는 이미 선정이 났고 최대 복병권 마필이요. 정말 제가 불러드리는 마필 주력 원틀이 10배라면 제가 돈 태드릴게요. 제 예상값 반환 해드릴게요. 그만큼 빼탄 마필입니다. 자, 그 마필 직전에 보여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파이팅 할 수 있는 주력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중배당을 선사할 수 있는 제주 4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자, 아무래도 혼자성이다 보니까 그 모습을 조금 넓혀야 한다 이거죠. 지금 머릿속이 복잡한 게 딱 네 마필로 압축은 드렸는데 저도 패턴이니까 저는 일단 복조로 깔고 들어갈 겁니다. 솔직히 너무나 혼전성이다 보니까
복주로 깔고 나서 배팅을 시작할 겁니다. 네마필로. 네마필 복주로 깔아봐야 6구멍인데 아무튼 저는 그 기본치로 안고 하고 주력권은 이미 선점해갖고 충마 선점해놨고 주력 원툴로 때려갈 마필은 최대 백판 마필이다. 기본 40~50배다. 충마가 있든 현장에서 충마가 형성이 되든 제가 안고 갈 주력 마필은 40~50배예요. 그만큼 자신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경주를 맨승부처로 진행했던 겁니다. 자, 뭔지는 믿고 자 정말 미친 척 하면은 정말 그 마필로 복별권 마필로 좀 충마로 안고 갈까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이게 솔직한 신정입니다. 그만큼 이 최대 백판 마필이 뭔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욕심이 나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승부처 4경주 세마지 기념 특별경주에서 모인진의 저력을 연초부터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4경주가 끝이 났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예상평 서론에서 언급해드린 만큼 제주 예상가로서의 중계수가 너무 저조하죠. 꼬작 4개 갖고 밥 벌어먹고 있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저 역시도. 서울, 부산 경마 하시는 분들 많은 경주수에 많은 매출을 올리시는 거 부러울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제주 경마로 타고났기 때문에 제 업보라 생각하고 팔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매출을 떠나서 이 4경주만이라도 정말 성의 있고 정성 들여서 적중에 임할 수 있는 모습이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가장 큰 보람이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4경주 경주 작지만 꼭 한 경주 한 경주를 메인 승부처처럼 생각하는 최대한 집중력 발휘해서 연초부터 내달려가는 불을 질러가는 그런 적중으로 여러분들께 첫 주를 마감 짓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올해 2018년 좀 발음이 좀 그렇죠. 2018년 아무래도 2018년 이것도 그런가요?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모인진이 항상 기원합니다. 자, 저는 토요 예상편에서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